일단 요즘 애들이 살이 많이 쪘어. 그러니까 소화 비만이 많아요. 애들 선택 기준이 뭐냐면은 학교에 갔을 때 대체적으로 소화 비만이 있는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소화 비만 있는 애들만 조금 걸르세요. 못 만나게 아이한테 조금 얘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화 비만 있는 아이들이 미디어까지 중독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화 비만이 아니었던 애들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한테 학습 스트레스나 뭐 또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또 책류가 많이 하다가 애들이 살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조금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피하라고 그러세요. 얘가 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이거 소화비만 있는 애들 좀 피하라고 그러고. 소화비만을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화비만이 있으면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애들이 소화비만이 생기면은 이게 복부 지방이 쌓이면서 대뇌 피질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얇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시냅스가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으면은 당연히 혈관에부터 이제 뇌로 들어가는 산소 양이 부족해지고 또 DH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메가 3, 오메가 6, 그거랑 트랜스 지방하고 쓰는 방이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더 세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오메가 3 성분을 쫓아내 버려. 그러면서 뇌에 계속 안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요. 절제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살이 찌게 된 원인도 있겠죠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커요. 예전에 그 강남인가 어딘가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엄마들이 애 낳기 전에, 그러니까는 착상됐을 때 당시 엄마들이 얼마나 지방이 많나 그 복부 지방을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왔을 때 체지방 검사를 했더니 임신했을 때 당시 엄마의 체지방을 그대로 유전으로 봤더라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때 엄마가 말랐어. 그러면은 그때는 나온 애들이 대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좀 마르게 태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살이 좀 쪘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둘째를 낳으면은 둘째가 살이 찔 확률이 많죠. 근데 보통 태어났을 때는 그때 약 70%에서 80% 확률로 엄마 체지방률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게 1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는 아이한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였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대근육 운동을 안 시키고 집에 감금 시켜놓고 공부만 시킨다든지 그냥 집 유치원, 집 유치원, 요거, 집 유치원 학원, 요거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애들이 걷질 않아가지고 또 게을러지고 거기다가 또 미디어 학습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맨 마지막 경우는 스트레스. 대체적으로 애들 비만은 다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 엄마가.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지. 아빠가 너무 폭식가였을 때 아이를 일부러 막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엄마가 살이 쪄 있으면 애들도 살이 쪄 있어요. 교내대회가 많은데 적극 참여하고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험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좋기는 한데 이 대회라는 것 자체가 수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경쟁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회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1등에 목을 매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포기한다든지. 어차피 1, 2, 3위가 안 되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포기하거든. 그러니까는 등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참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 애는 뭐 수상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막 자랑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거든. 예. 요즘 참여상이 동상이구나. 어쨌든 간에 그냥 참여만 하는데 의도를 두셔야지 뭐 1등을 하고 이런 데는 의도를 두지 마세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자존감도 좀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갔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 최고를 바라는 건 맞겠지. 근데 요즘 엄마들이 잘 모르는 거는 최고랑 1등이랑 다르거든요. 최고랑 1등이랑 달라. 1등은 2등에 비해서 1등이 높은 게 1등이야. 근데 최고는 그냥 최고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위치를 최고라 그래. 그게 최고지. 근데 이게 최고가 돼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1등 되기만 바라고 있어. 그러면 주변 애들이 다 멍청하면은 1등 되기 쉽잖아. 그럼 거기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엄마들은 반에서 1등 하면 전교에서 1등을 바라고, 전교에서 1등을 바라면 또 도내에서 1등을 바라고, 그걸 또 1등을 하면은 또 전국 1등을 바라고.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등 바라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욕심이 많아. 근데 그 욕심을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는 만만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푸는 거지. 그게 아이야.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안 돼. 저도 이거를 한 이유가 남들 하는 거 하면은 좋긴 하지.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내가 이겨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잖아. 교수들 내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아예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뇌하고 학습하고 내 애들 그런 발달 과정하고 그런 성격, 그다음에 또 엄마들의 성격과 지금 진짜 복잡하지. 그래서 그냥 뇌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되든 잘 되든 간에 저한테 따지는 사람은 없거든. 따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누가 뭐 어떤 교수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나한테 와서 따질 텐데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마음 편하기는 해요. 예,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되고 내가 솔루션을 또 해주고 또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또 애들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한 사람들은 또 나름 신뢰성이 있는 거지. 그 대체적으로 내 거 영상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기교육 유튜버들 보고 애들 망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거든.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게 아유 이 인간은 뭐야 이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이미 제가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그때까지 연구가 이미 끝나 놓은 거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명만 보고 이론으로만 해놓은 거였지. 없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어디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때 이제 조기교 유튜버들 잔뜩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 지랄을 하는 바람에 엄마들이 그냥 확 다 속아가지고 그때 그냥 한꺼번에 한 거지. 이게 이렇게 미치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는 일인데 그게 단 2년 만에 막 변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조기교육 그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한 5%도 안 됐는데 지금 30%가 넘어요. 원래 또라이들이 30%가 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거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 원래 그 극우 세력이 3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30%가 이미 넘었어요. 큰일 났어 이제 우리나라. 이거 외국 가서 나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나. 앞으로 20년 후에 대학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지금도 대학 나와서 다 노는 사람들 많은데 개념 밥 말아 먹은 애들도 많고 그런 걸 뻔히 보면서도 그 대학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시간 아깝게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안주된 삶을 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뭐 서울대 타이틀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대라는 말만 딱 듣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신뢰를 해. 그러니까 100에 한 70은 신뢰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그게 100에 10명만 신뢰를 하더라도 10명 가지고 사기 쫙 빨아먹고 튀면 되거든. 뽑을 만큼 쫙 뽑아먹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학벌을 중요시하고 또 그걸 듣는 시청자들도 학벌을 중요시하잖아. 그러면은 딱 사기 맞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사기 맞기. 그래서 조기교육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서울대 타이틀을 많이 이용해요. 서울대. 연고대도 안 돼. 꼭 서울대 타이틀을 이용해요.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자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6일은요 6이 10이잖아. 12년 후에 이제 10년 후를 좀 봐야지. 10년 후에 만약에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봐봐요. 10년 후에 대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해. 남자애면은 또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2, 16, 17, 18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래저래 또 휴학하고 19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넉넉 잡고 20년 후에 애들이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20년 후면은 세상이 대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년 후면은. 20년 전에 이제 인터넷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AI 시대가 왔는데 지금 1년 지날 때마다 AI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예체능 하라고 하는 거는 애들을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말고 바보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일단은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을 바보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거지. 애들을 고지고지식한 또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고력 제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들기 그리기 했던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가 일단 사고력이 돼 있어. 정신 질환이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력도 높은 상태야. 얘가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얘가 기본 IQ 이상은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고3 졸업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보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아요. 남 밑에서 빌빌거리는 삶을 살지는 않아. 자기가 먹을 밥그릇을 그 당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찾아내. 그리고 IQ가 웬만큼 오르면은 사기도 치지 않아. 근데 좌뇌만 IQ가 높아지면 얘네들은 사기를 칠 확률이 많은데 이타심이 강한 애들은 사기는 안 치거든. 오히려 지가 당하면 당했지 본인은 사기를 안 쳐요. 그러니까는 좀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20살 만들자는 거야. 국수 연가사 하는 거는 이제 추가로 별도지. 근데 이것도 6학년이 넘으면은 할 놈 있고 안 할 놈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안 됐는데도 억지로 전국 5천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아까운 시간에 아이랑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을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면서 얘 꿈을 키워주는 게 더 나은 거죠. 그게 더 낫지. 안 되는 공부 뭐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느니 차라리 그림 한 점 더 그리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쵸? 10년 정도만 지나도 얘네들이 20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체능에 관련된 거를 한 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36개월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걔네들은 너무 세상이 확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들이 공부할지 안 할지는 싹수는 요즘 애들은 3학년 정도면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애들이 5, 6학년 되면 알아요. 그래서 얘가 공부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또 어울려 다니는 게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지 안 어울려 다니는지 또 미디어 같은 경우도 혼자 스스로 조절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알면 좋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 간혹 가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에 획가닥 해가지고 엄마 나 공부할래 그런 애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 목표가 확 정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실컷 놀았기 때문에 이제 노는 게 지겨워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1, 2, 3, 4, 5, 6학년까지 예습 복습하고 문제집 풀리는 거 하루에 1시간 이거는 절대 빼먹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 거 미리 보고 가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해놔도요 얘네들이 5, 6학년에 갑자기 공부한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원 막 보내지 말고 학원은 얘가 진짜 필요할 때 보내야지 ABCD도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학원 보낸다든지 종이접기를 아예 할지도 모르는 애들 종이접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가 기본적인 거는 집에서 마련되고 예습 복습하고 또 이런 공부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학원을 보내야지 그런 것도 집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학원을 보낸다? 이러면은 거의 99.9% 망해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런 애들을 다 오라 그러지. 왜? 돈이 되니까. 엄마들이 좀 이렇게 정보가 좀 많아야 돼. 미래에 대한 정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오로지 그냥 공부 학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얘네들을 인식시키지. 겁나게 공부를 시켜서 야 너 공부하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얘네들이 딱 20살 딱 됐단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뽑아. 그럼 어떡할 건데? 얘는 어떡할 거야? 얘 공부만 하려고 지금 죽어라 고3 때까지 해서 대학을 딱 가고 대학 졸업했더니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안 뽑아.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 고졸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안 나왔는데도 실력 있는 사람을 더 우선시해. 그럼 그때 가서 데모할 거예요? 그때 가서 누가 데모할? 그럼 누가 봐줘? 미친놈이라 그러지? 끝난 말이에요. 어차피 그 10년 후면은 전국 5천 등에서 만등 안에 드는 애들 중에 거기서 경쟁률이 막 100대 1 해가지고 걔네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그 전국 만등 5천 등 안에 드는 애들도 놀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국 뭐 그 정도 드는 아이들 또 그런 애들하고 전국 뭐 3, 4만 등 듣는데 얘네들이 기득권 세력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득권이 아닌데 전국 3천 등 안에 들고 얘는 기득권인데 전국 3만 등이야. 그럼 누가 취직이 될 것 같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국 3만 등의 타이틀 단 애가 걔가 성공해. 그러면은 기득권이 아닌 세력들은 진짜 바닥부터 또 겨야 돼. 이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걔네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그 서울 강남권 사는 사람들은 알아. 걔네들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거거든. 그 타이틀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지금 이제 바뀌는 수능 아니 내신 5등급. 그 짱이지. 그 미친 듯이 막 공부할 필요 없거든. 81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1등급이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활 점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기득권 세력을 더 많이 주겠지. 그게 이제 기득권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제 막 우겨대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시장 통해서 사는 아이랑 국방부 장관 아들이랑 누구를 점수를 더 잘 주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거지. 세상은 냉정해. 대학만 보내놓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는 1970년대 마인드였고 그 마인드가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인데 그게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 10년 후면은 대학교도 이제 지방대도 다 통합되고 없어지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애들이 지금 10년 전 기준으로 그때 태어난 아이들 기준으로 지금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는 이제 학교도 이제 줄어들고 폐교도 많이 하고 학교 통합도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지방대보다 이제 스카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스카이 외의 대학들은 다 없어지는 거지. 이거 없어지는 게 진짜 기하급수로 없어져요. 그러면은 나머지 대학들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돈만 주면 가는 거야. 돈만 주면. 어차피 다 미달이니까. 그러면 스카이대 외에도 이제 각광을 못 받지. 그래 놓고서는 이제 스카이대들도 이제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인기 없는 학과들이 있어요. 나오더라도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가겠죠.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타이틀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들 막 그지랄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 아들 딸들 결국은 그 인기 없는 학과들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문과 같은 이제 막 인기 없는데 거기 나와도 취직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네들 우리 애들 스카이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는 보니까는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과지. 그래 놓고서는 뭐 우리 애도 스카이 갔다고 또 자랑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리고 어차피 애 데리고 그렇게 하는 애들 다 보면은 이제 4학년 때 다 도망가요. 외국으로. 아니면 국제학교 막 이런 데로 도망가. 요즘 국제학교가 옛날 국제학교 같지가 않아. 요즘 국제학교는 이렇게 좀 도망가는 애들 많아. 그래서 국제학교 안에서도 그 인격 쓰레기 애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이제 막 난리가 나나 봐. 엄마들이 요즘 막 인격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거든. 스카이만 나오면은 무조건 다 해결될 줄 알아. 많이 미쳐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평균 IQ 10 정도 떨어지는 게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또 코로나 이후에 엄마들 같은 경우 이제 그때 아이 낳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평균 IQ가 다 15 이상 떨어졌거든. 그러니까는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한테 그냥 혹 하는 거지. 좀 안타깝기는 해. 그래도 옛날 한 20년 전에 엄마들은 그래도 정신 붙들고 있었거든. 육아 관련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14분이나 계시는데 또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냥 뭐 살아가는 얘기 해줘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그래도 나이 많이 먹은 큰 오빠잖아. 어? 같은 30대 아니고 어? 그냥 큰 오빠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도 밤에는 좀 덜한데 이게 아침이나 낮에 하면은 그 조기교육 권장 그 하는 그 신봉자들이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쳐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아니 여기는 콘도인데 있는 게 없어. 아 진짜. 아니 몇 명이 먹으라고 접시는 딸랑 하나 있고. 20개월인데 피아노 미리 사서 제가 치는 모습 보여주면 될까요? 그럼 20개월이면요 그 유아용 있어요. 그 5만원짜리 5만원인가 8만원인가 하는 거 있거든요. 피아노 2옥타브까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사시고요. 드럼도 애기용 드럼 있어요. 상관없어요. 36개월까지는 그냥 보유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용 드럼 5만원짜리 하나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로폰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뭐 짝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베란다 앞에다가 쭉 나열해 놓으세요. 그냥 눈에만 보여주고 깡깡깡깡 누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얘가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DNA가 많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 노출만 해주시고요. 얘가 만약에 치는데 그걸 엄마가 막 치는 거를 따라서 친다 그러면 얘가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일찍 시키는 게 좋죠.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치는 거를 따라치게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DNA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저귀 찰때 웬만한 거 다 해요. 기저귀 찰 때. 어제 봤더니 그 기저귀 차네. 중국인가 그런 것 같은데 기저귀 차고 잠수를 하더라고 애가. 개월 수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돼 보이는데 애가 잠수를 해. 오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영재 있는데 걔는 16개월부터 바이올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 잘 쳐요. 얘 지금 6살인데 바이올린 잘 치고 보통 피아노 조금 잘 치고 좀 절대음감인 애들은 일찍부터 시키는 게 좋고요. 악보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악보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바이엘까지만 쳐도 좋아요. 그러면은 바이엘까지 그냥 아이랑 악보 안 보고 하면 좋아요. 네, 엄마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는 레벨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에다 맡겨야지. 근데 이제 엄마가 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학교 가기 전에는요 악보 안 보고 보고 듣고 따라하게 그것만 시켜도 돼요. 체르니 100번, 체르니 100번. 거기까지는 애들이 악보 안 보고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악보 안 보고 치게 하는 게 내가 기억력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거야. 근데 악보를 보고 치게 하는 거는 그냥 피아노 자체 스킬을 늘리는 거예요. 달라요. 블럭도 클래식 블럭으로 만드는 거는 뭐예요? 애들 사고력을 늘리는 거고 매뉴얼대로 만드는 거는 블럭을 만드는 스킬을 올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많이 만들면은 그걸로 이용해서 창의적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양이 중요해. 이것저것 아웃풋 나오는 이런 활동들을 무조건 한 6살 때까지는 1000개 이상은 해야 돼. 1000개 이상. 아웃풋 나오는 활동을 하루에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36개월 정도 지나면은 원래 이게 수량으로 따지면은 1000개면은 한 1년이면 365일이니까 3년 내내 하루에 1개씩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뭐 36개월 이전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아닌데 36개월 지나면은 하루에 이런 아웃풋 나오는 활동들이 3개, 4개, 5개씩 나와요. 그러니까는 60개월까지 1000개 이상 나온다니까? 이 정도 나와야 애들이 사고력 길이 뚫리고 못해도 사고력 길이 뚫린 상태에서 2차선, 3차선 정도는 만드는 거지, 사고력 길을. 그러니까 2차선, 3차선이라 그러는 게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2가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고력 길이 뚫리지 않으면은 한 가지 생각이 이론적인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야. 아이들이 누가 하는 행동 그냥 쫓아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거의 다 안 해줬으니까 힘들지.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는 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쭉 쌓이잖아. 그러면 학교 가서 터져요. 그래서 많은 이런 사고력 활동, 아니 창의적 활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얘가 창의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많이 만드는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순서 얘기했듯이 교구는 맨 밑바닥이에요. 교구는 완전 바닥이에요. 제일 높은 게 일반 블럭이고 뭐 클레이 활동 이런 거고, 그 제일 밑에 이제 뭐 자석 블럭 같은 경우는 교구 바로 윗단계예요. 자석 블럭이. 안녕하세요. 원래 몬테소리가 있잖아요. 몬테소리고 교구가 그 발달 지연된 아이들, 걔네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발달 지연됐으니까 뭘 끼는 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걔네들을 위해서 만든 게 교구야. 발달 지연된 아이들. 그러니까는 그거를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써먹으니까 얘네들이 발달 지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블록 활동들을 하고 그런 거에서 추가로 한 5%에서 10%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을 교구에다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발달 지연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원래 구몬도 그 자폐아에, 그러니까 구몬 만든 그 사람이 자기 애가 자폐아였어. 그러니까 자폐아 아이를 위해서 만든 게 그 구몬 학습지예요. 근데 그거를 멀쩡한 애들 시키니까 어떻게 돼? IQ가 떨어지잖아. 그럼 똑같아. 어차피 선택은 엄마들 몫인데, 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내가 돈 대줄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알아서 엄마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주변에서 교구에 목숨 걸고 그런 연산학습지에 목숨 거는 애들 보면은 좀 안타깝기는 해. 애들이 무슨 죄야. 자, 아이가 7살인데 집중력도 짧고 기억력도 좋지가 않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현재 미술학원과 방과 후 다니면서 한글, 수학, 한자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스피치 학원 같은 곳을 다니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킹맘이라 시간이 잘 안 나서 밤에 책 읽어주기만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블록놀이만 한다고 해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말을 잘 못하는 애들 공통 특징이 뭐냐면 집에 책이 많아. 참 이상하지. 왜 책이 많은데 애들이 왜 말을 못할까? 근데 대체적으로 책 육아를 많이 하면은 36개월이 지나서 애들이 말을 잘 못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미디어 많이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스크린 미디어 많이 보여주면 애가 또 말을 못해. 워킹맘이면은 아이랑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들기 그리기를 아이랑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갔다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갔다 온 다음에 아이랑 무조건 최소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이가 하는 거를 보고 그냥 밥만 먹여놓고 애들 역할놀이나 뭐 책이나 읽혀주고 그리고 자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애가 말을 못해. 이게 스피치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얘기를 못 하는데 스피치 학원을 가면 뭐하냐고. 스피치 학원은요, 아이 혼자 떠드는 거야. 아이 혼자. 그러니까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세져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일 갔다 와서 최소한 아이랑 2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꼭 찾아요. 아이랑 같이 블록놀이를 하든 그림 그리기를 하든 클레이를 하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아이랑 뭘 같이 하든지 간에 아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이랑 애착 관계가 쌓여야 돼. 보통 말 못하는 애들이 주요 특징이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많이 안 쌓여 있다든지 엄마랑 대화가 없는 거야. 야, 아빠는 중요하지가 않아.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거를 하다가 보면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이랑 같이 손잡고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캠핑 활동들을 한다든지. 여름이니까 얼마나 좋아 캠핑하기가. 그러니까는 1박 2일 캠핑 여행 이런 데 다니면서 아이랑 애착을 많이 쌓아야 자동으로 애들이 말이 늘어나요. 그렇게 돼요. 지금이락도 많이 해요. 그래도 맥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네, 안녕하세요. 그게 대화 나누는 걸 즐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애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엄마랑 서먹서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랑 애착 관계를 다시 쌓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고 아이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그거는 같이 해. 정 안 되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엄마랑 같이 해. 정 안 되면은 그 방법뿐이 없어. 원래 게임하는 게 나쁘지만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게 엄마랑 같이 해. 이거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남자 아이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 준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순간 그냥 남자 아이 육아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같이 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둘이 친해지잖아. 그러면 나중에 남자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엄마도 남자 아이가 해야 되는 거를 해 주셔야 돼. 좀 어렵겠지만은 그 아이가 너무 엄마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에 대한 그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같이 해줘 집에서는. 그러니까는 남자한테 많이 받아왔던 엄마들이 아들 키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같이 상호 호환이 돼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엄마들은 남자애들 키우기 쉬워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남자가 챙겨주고 남자가 뭐 해주고 남자가 다 어디 예약해주고 남자가 다 이벤트를 해주고 엄마가 계속 받아오기만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아들 키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아.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애들은 애들이거든. 아니야. 애들은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애를 키우면서 남자애가 본인을 이해해 주길 바래, 엄마를. 거기부터 벌써 또 그러니까 아들을 남자로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순간 이제 육아가 삼천포로 빠져요. 아들은 남자가 아니야. 근데 왜 아들을 남자로 보냐고. 그러면 안 돼. 대체적으로 아들 육아 망하는 집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들을 남자로 봐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대체적으로 그래. 어차피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아이는 엄마가 되든지 엄마랑 똑같은 성격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엄마 반대 성격을 가져요. 특히 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엄마랑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래도 엄마랑 상호 호환이 잘 되면서 잘 크는 반면 딸내미들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엄마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 다 다른 인격체야 엄마들이. 근데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 난 절대 그거는 용납을 못해.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퍼블릭 공간에서 이런 예의 범절을 하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외에 엄마가 요구하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야. 그러면은 엄마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엄마는 소시오패스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자기에서 인격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엄마들이 요구하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를 아이가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애도 똑같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자기에서 인격장애 또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옛날에 그 노인들을 보면은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그거는 용납 못해요.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엄마랑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48개월 이전까지는 애들이 이제 막 도로도 뛰어나가고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엄마든 아빠든 그거는 해야지. 위험하니까. 이런 위험한 행동 외에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지켜야 될 거, 평상시에 생활 활동, 그다음 이런 것들은 엄마 말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결벽증이야. 엄마가 청소 강박이 있고 엄마가 저장 강박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까지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거지. 그쵸? 엄마가 청소 강박 있고 결벽증 있는데 애를 태어나자마자 먼지 한 톨 못 떨어뜨리게 계속 치우면서 12개월째부터 막 정리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청소를 강요하고 정리하는 걸 강요하잖아. 그러면 애로 스스로 우대를 버리라 그러는 거야. 청소하고 정리 강요하면은 이게 우대 발달하고요.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해형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청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먼지 있는 건 닦아야지. 그거 닦아야 되는데 애가 만졌던 것들 이렇게 나열한 건 청소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아니 문틀에 그 먼지 묻고 이런 건 해야지. 오물 떨어지는 거 이런 건 해야지. 그건 해야 되는데 애가 지금 놀라고 잔뜩 꺼내놓은 거 있잖아요. 애가 지가 답답하면 지가 치워 나중에. 그 장난감은 그냥 지가 치우게 냅둬요. 그냥 지가 답답하면 치운다니까. 진짜로 365일 블럭이 막 나뒹굴어 그렇게 하지는 않아 아이들이.
왜? 자기가 써야 될 물건이 나중에 여기저기 가 있으니까 지도 답답하거든. 그럼 지가 그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블럭은 블럭끼리 모아놓고 그림은 그림끼리 모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잘 봐봐. 이게 종류별로 모아져 있어. 지저분한 거 가운데 종류별로 모아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한 7살 정도부터 슬슬 이걸로 정리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도 잠자기 전에 그때는 한번 청소하시고 60개월 정도 지나면은 2번, 저녁 먹기 전, 자기 전 2번. 근데 아이에 따라서 그걸 이어서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딱 봐도 엄마가 이게 70%밖에 완성이 안 돼 있어. 그럼 분명히 30% 해야 되는데 그걸 엄마 부실 거야? 안 되잖아. 그럼 그것만 그대로 놔둬. 나머지는 싹 치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70% 완성된 거를 야 이거 내일에 하면서 왕창 부셔버리면 애들 돌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20분만 더 할게요. 나도 가끔 생각하는데 막 지금 보면은 애를 한 수십 명 키워본 것 같아. 애도 하나도 없는데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또 정상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딱 봤을 때 그 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일방적인 얘기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은. 그리고 또 일반화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애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지 않은 애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애를 키운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런 증상, 그러니까 자기 애랑 다른 증상이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다 비정상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조금 자기애스 인격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치원 선생이나 또 학원 선생, 또 초등학교 선생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반 애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래서 7살 때 유치원 담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담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엉망진창 그 육아를 했던 사람들의 애들이 단체로 이제 학교 가가지고 다 경계선 지등 잔뜩 찍을 텐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20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그런 애들하고 같이 얘네들은 동고동락을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것도 아니고 20살 넘어서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 질문 주세요. 그게 애들하고 놀다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엄마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 왜 노는 게 한정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엄마들도 이건 어떻게 놀아야 되지, 저건 어떻게 놀아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또 뭐해? 또 계속 찾아봐야지. 그러니까는 엄마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엄마들도 IQ가 올라가요. 제 친구가 아이 유치원생인데 고민하더라고요. 애랑 대화하려고 뭘 물으면 알림장 보면 되잖아. 아이가 알림장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평소에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지. ADHD 초기 증상이 보통 미디어 증후군, 반응성 애착장애 전부 다 같아요. 미디어 증후군이나 ADHD 초기 증상이나 유사자폐나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뭐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는 36개월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애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욕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말을 다 짧게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누구를 많이 밀치고 때리고 이런 행동들도 많아지고요. 그런 행동이 많아져요. 그리고 애들이 게을러져요. 앉아만 있어요. 움직이질 않고. 그리고 자기 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많이 좀 때리려고 하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주로 이제 말 없이 혼자 앉아 있다든지 우울증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인다든지 애가 갑자기 내성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좀 많아지고 하루 종일 좀 미디어를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으면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미디어 종류가 제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날로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아날로그 미디어는 책, 디지털 미디어는 태블릿이나 아니면 TV, 휴대폰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주로 그런 거를 평상시에 많이 보든지 아니면은 주로 역할놀이 많이 한다든지 소근육은 거의 막 제로 수준.
대체적으로 그래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애들이. 할 줄 아는 거 없고 똑같은 행동 그걸 좀 많이 하지. 똑같은 행동들이. 뭐 책만 계속 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를 계속 뭐 나열을 많이 한다든지, 뭐 바퀴 굴리는 것만 많이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또 TV만 많이 본다든지, 태블릿만 많이 본다든지, 유튜브만 많이 본다든지 이러면서 엄마가 뭐 얘기하면 싫어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을 좀 많이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선천적인 ADHD 같은 경우는 벌써 애들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선천적인 애들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근육 활동이 많이 낮아서 처음에 걸음마 뛸 때도 애들이 많이 넘어져.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ADHD고, 이제 후천적인 애들은 뭐 그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집에 감금을 많이 시켜놓고 미디어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경험 활동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는 후천성어 생기고, 대체적으로 애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줬을 때 생겨요. 스트레스. 이북도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북하고 일반 책하고 완전 달라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북을 많이 보면요, 일반 아날로그 책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는 성인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제 뇌가 끝났기 때문에 이북을 보던 일반 책을 보던 상관이 없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북을 볼 때 애들이 그걸 그냥 일반 미디어로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글씨를 나중에 또 해석을 해. 그러니까는 얘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거는 글씨다라는 걸 또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는 애들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눈에. 그래서 눈이 나빠져요. 보는 것만큼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그러니까는 조금 안 보는 게 좋아요. 초일 남아 엄마가 정리 강박, 청소 강박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창 놀 때 한두 가지 꺼내고 노는 거에 더 집중하는 편이면 엄마의 강박에 의한 부작용은 아이한테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청소 강박, 정리 강박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애들 거를 치우면서 나타나는 게 청소 강박이야. 애들 거를. 그러니까 애들 거는 스스로 치우게끔 해야 되는데, 하루에 애가 그 치우는 이런 활동을 막 3번, 4번, 5번 계속 하면은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랑 주변에 뭐가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청소 강박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막 먼지만 있어도 막 난리가 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게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나.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애들 앞에 보여줄 때.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아이 거는 엄마가 웬만하면 만지지 말고 아이 거는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게 더 좋지. 그리고 엄마가 정리할 거면 엄마 거만 정리해. 엄마 거만. 애들 거는 자기 걸 자기가 치우게끔 해주는 게 더 좋죠. 근데 초등학교 때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하기는 해야 돼. 청소니 정리니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유치원 때 하지 말라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시키지는 말고 자기 것만 좀 깔끔하게 치우게끔 그렇게만 해주라는 거지. 또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청소해가지고 거실 딱 들어가면은 야 먼지 하나만 떨어뜨리면 난리 날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청소를 막 해놓으면은 애들이 불편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애한테 계속 치워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뭐 많이 한다고 해도 한 2번 정도만 해. 그리고 할 때 애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엄마랑 애랑 같이 하라고. 근데 남자애들은 또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있지. 여자애들은 하는데. 근데 이런 청소 강박, 정리 강박도요, 애들이 그 유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질려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그때 강박증이 생겼으면은 이제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절을 해 주셔야 돼.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질문 하나만 더 주세요.
예, 세이펜 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이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이펜 저기 만약에 나중에 애들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2학년, 3학년에 막 영어 하고 그럴 때 잠깐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펜 종류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웬만하면 엄마의 육성을 하는 게 최고지. 무조건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최고야.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원래 그 엄마들이 지금 편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그 뭐 책을 보는 활동이라든지 애들이랑 영어를 한다든지 또 그런 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이펜을 준다든지 또 애들 TV를 보여주고 핸드폰 보여주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 소근육 활동 딱 시작해가지고 거기 완전 빠져버리잖아. 한 개도 안 만져. 그럼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은 애가 소근육이 떨어지고 우뇌가 떨어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엄마들이 지금 하려는 교육 있지. 교구를 만지고 세이펜을 하고 또 그 외에 애들 책 활동하고 미디어 보고 이러는 거 또 학습기 쓰고 이러는 거를 애들이 더 선호를 하는 거야. 그게 겁나 편하거든. 편하다 보면 뭐가 돼? 애들이 게을러져.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 살이 쪄. 살이 찌다 보면은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 금 쪽이 나온 애들이 거의 80% 이상의 애들이 다 소화비만이에요. 금 쪽이 나온 애들. 근데 오은영이 절대 애들 소화비만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 본인이 살이 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대 비만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 그 애들이 미디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 한마디를 안 해. 아니 내가 보더라도 나 같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얘는 소화비만이 원인이고요. 얘는 미디어 보는 게 원인이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가 잘못된 활동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 그래놓고서는 다른 원인을 찾고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간암이 생겼는데 본인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술 먹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지. 그런 방식이야 금쪽이가. 그래서 내가 걔 굉장히 안 좋아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 얘가 미디어 광고를 했잖아. 미디어 광고를 했고 본인이 살이 쪄가지고 이제 소화비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게 원인이야. 내가 이 정도면은 청근아나 하정운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딱 봐도 그게 원인인지 알지. 내가 이 정도면은. 근데 오은영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 아유 진짜. 아이가 놀던 거 여기저기 늘어나 있는 거 친구가 보더니 장난감 너무 많다고 애 산만해진다고 정리 싹 해놓고 하나만 꺼내서 치우고. 이런 집안의 애들이 IQ가 떨어져요. 이렇게 키우면요 애들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정리 강박 청소 강박이 생겨요 아이가. 그러면서 우뇌가 떨어지면서 IQ가 떨어져요. 아이들 대체적으로 우뇌 떨어지는 집안들 특징이 뭐냐면은 애가 뭐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바로바로 치우는 집들. 그런 집들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져. 얘가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10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한단 말이야. 이어서 왔더니 엄마가 치워버렸어. 그 다시 꺼내. 또 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B라는 걸 엄마가 또 치워버리고 B라는 거 하는 사이에 또 엄마가 C라는 걸 또 치우고 A라는 걸 또 치워. 돌아버리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머님이 뭐 어떤 걸 막 하고 있어. 이거 하다가 잠깐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70% 완성된 걸 다 부셔버린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다시 하려고 왔더니 다 부셔져 있어. 다 분해돼 있는 거야 다. 그래서 한 번은 참았어. 다시 또 조립을 했는데 시간상 너무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또 70%까지 했더니 또 누가 와가지고 그걸 다 부셔놓은 거야. 그거 3번만 해봐 열받아가지고 안 해. 이제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꺼내놓고 막 하라고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애들의 그런 습성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못하가지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딱 10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딱 하는 거야. 얘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눠서 3번, 4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엄마가 하도 치워버리니까는 얘는 딱 10분, 5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짤막짤막한 것만 해. 그래서 요런 애들 엄마들하고 상담하잖아. 우리 애는요 하기는 하는데 모래는 못하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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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엄마들 있잖아. 대체적으로 애들이 만들어 놓으면 다 부셔가지고
정리해 놓는 엄마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이상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 생각에 나는 10분, 나 그 이상 못해,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대 발달 안 하는 거야. 이게 공통 특징이야. 예, 아이들 내가 계속 그 보통 유아들 많이 얘기하는 게, 유아들 뇌는요 공식이야, 공식.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애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공식이에요. 무조건 공식이야. 그러니까는 엄마들 얘기 딱 들어보면 애가 어떻게 됐겠구나 하고 내가 아는 거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아이에 따라서 그 데미지가 2년 동안 있어야 망가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멘탈 좋은 애들은 3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중학교까지 버틴 아이들이 있어. 근데 이제 늦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 얘네들은 완전히 그때 망가졌을 때 정신질환 종류가, 유아기 때 정신질환 종류가 아니라 중학교 때 망가지잖아. 그럼 거의 조현병 같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티가 안 나니까는 엄마들이 계속 그거를 강요하다가 애가 나중에 돌아버리고, 심한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살하는 거지. 이제 최고까지 간 게 자살이고, 초등학교 애들이 자살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은 자살하지. 그리고 더 심한 아이들, 거기보다 더 심한 아이들은 이제 부모 칼로 찌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심하게 했던 애들 주로 이제 대치동에서 많이 찔러, 엄마들. 근데 이제 이슈는 안 시키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잠깐 뉴스 나온 거, 그리고 기사 삭제하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대치동 사는 사람들만 알아. 그 애들한테 많이 찔려 죽어, 엄마들 대치동에. 애들을 인형같이 그렇게 해서 막 조져대니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그 욕구 충족의 이용 상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을. 애들 그렇게 괴롭히다 보면 재밌거든. 자, 이제 또 종료하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면은 다시 또 키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 되니까 종료하고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은 다시 보기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그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바로 떠요. 그래서 구독 안 하시더라도 그냥 알림 설정만 해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하면은 바로바로 뜨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걸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면은 한 번 더 킬게요. 2시간. 네, 끝내도록 할게요.